네, 3월 30일 수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5차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네. 협상이 좀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이랑 유럽 시장은 급등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뭐 빨간불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제가 맞아요. 오늘 빨갛게 이렇게 의상도 입고 왔는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좀 미미한데요. 아침에 기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나도 기대했단 텐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됐다라는 게 오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제 강한 상승의 이유였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해요. 맞아요. 뭐 약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다. 미국, 유럽은 전부 다 이제 선진국 시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좀 몰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이제 조정받을 때가 많잖아요. 네.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찌 보면은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약간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이제 확실히 리스크 온 심리가 이제 확산됐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전혀 매수를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건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아비트라지라고 하거든요. 누군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낄 거고 시장을 이렇게 조금 넓게 보면 브라질이라든지 물론 뭐 우리나라가 지금 브라질하고 비교할 정도의 그 정도의 경제 규모는 아니지만 뭐 브라질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지 신흥국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글로벌 증시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많이 올라갔던 선진국 시장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신흥국 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조금 호전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이나마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요번 주 목요일 금요일 아직 이틀 남아 있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미 목표치를 말씀드렸잖아요. 95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이번 주 후반 금요일이 되면 950선을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종목들을 오히려 좀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오히려 4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되고 주도주 장세가 온다면 그때 여러분들 좀 빛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 오늘 제가 원샷 원킬 종목도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조금 긴 호흡으로 분명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에서는 63조 원 규모의 이제 반도체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고 우리나라는 공정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이제 승인을 해줬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못 가도 너무 못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가 되고 사실 낙폭과대 구간에서 올라가야 되는 탑픽 업종을 꼽아본다면 저는 단연 반도체 업종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꼭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게 이제는 반도체 업종 좀 보자. 대신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무거운 종목들 말고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충분히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들이 빨리 좀 들어오길 기대해보면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또 좋은 종목들, 저평가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한번 집중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제 편입했던 조광 페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어떤 분이 수익 쏠쏠해요. 조광 페인트 어제 감사합니다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워볼까요?
있을까요? 이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제가 두더지 잡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시멘트가 급등했다가 또 페인트가 따라서 급등했는데 오늘은 죄다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종목들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된다. 굳이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그냥 딱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는 좀 시류에 편승하는 차원에서 어저께 이제 시멘트라든지 페인트와 같은 이런 건설 자재, 건자재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재료로 좀 작용했던 시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조광 페인트를 8,850원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한 20분 만에 고점이 이제 1,150원이었어요. 우와. 장중에 거의 뭐 20%가 훨씬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네. 무려 고점 대비 한 14% 정도 수익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거를 따라서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목표가를 11,000원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매도를 또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탄력적인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매를 좀 하셔야 재미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오늘은 조금 누르고 있지만 페인트라든지 시멘트 사실 이제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시세라는 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순환매가 지금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섹터 안에서도 가구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갔다가 시멘트가 한번 갔다가 또 페인트가 한번 갔다가 뭐 이렇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는 충분히 분출될 수 있겠다. 뭐 그리고 조광 페인트는 단순히 이제 건자재 쪽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방열 맞아요. 접착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저께 아주 강하게 좀 수급이 좀 붙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슈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광 페인트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섹터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섹터 중 네. 하나인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저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느닷없이 막 JP모건 창고 이런 외국계 창고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확 나오면서 맞아요. 장중에 조정이 좀 깊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거거든요. 어저께 막 10만 주, 20만 주씩 매도했던 외국계 창고가 오늘은 이스페타시스 벌써 한 40만 주 지금 사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어저께 매도가 나왔던 게 뭐 업황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낙폭가대 종목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왔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 40만 주 가까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가격 반등이 정말 이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조금 빠졌었던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심텍 이런 종목들도 아래 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가 어저께 가장 조금 많이 밀렸었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기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갤럭시 A 모델이라든지 애플 SE 모델 이런 모델들을 러시아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영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생산량 이제 감축에 대한 이슈가 이제 조금 불거졌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기판 관련된 업황의 호황은 이렇게 뭐 몇백만 대 생산량 감축한다라고 해서 쇼티지가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무료 방송 시간에도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기판 관련된 전 세계에 있는 뭐 일본, 우리나라, 대만에 있는 모든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네. 필요로 하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 이만큼 필요한 거에서 요 정도 감축을 한다라고 해서 기판 풍기가 해소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이런 노이즈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면 오히려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제가 지난번에도 코리아 서키트 주가가 그냥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릴 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뭐 20% 30% 가까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21선 눌림목이 진행이 될 때 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그러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1분기 실적도 정말 좋을 거고요. 실적 시즌을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판의 눌림목을 공략해서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짧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해성 DS고요. 53,5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 네. 오전장에서는 수익권이었어요. 지금은 또 네. 살짝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요거는 제 이제 약간 사견을 좀 덧붙여서 강력 홀딩 강력 내지는 홀딩. 없는 분들도 강력 매수. 얼마 전에 이 해성 DS가 네. 무려 3,500억 원을 지금 반도체 기판 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아니 여러분 시가총액이 이렇게 이제 중형주급에 되는 이런 기업들이 3,500억 투자한다는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제 이 정도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맞아요. 뭐 그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쪽도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이고 거기에다가 뭐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이 차량용 반도체 쪽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양쪽이 다 지금 여러분들 쇼티지 얘기할 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반도체 기판 쇼티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해성 DS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 자리는 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사실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는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해성 DS는 지금 너무 저평가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저는 50% 이상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장기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고 차라리 해성 DS를 중장기 투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버는 것보다 한 3배 이상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밀려있지만 좀 느긋하게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뭐 한 6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성 DS 우리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원샷 네. 원킬 종목 반도체라고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는 진짜 반도체 종목을 좀 잘 보셔야 맞다. 되는데 네. 반도체 종목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가격 매력도 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외 투자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67,700원에 코미코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좀 코미코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 미코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미코 바이오메드, 코미코가 이게 계열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코미코라는 기업은 네, 반도체 이제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이제 세정 장비, 코팅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적이 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정도로 실적이 좀 정말 좋았다. 근데 지금 주가가 움직인 걸 한번 보세요. 지난 8월, 9월 달에 9만 원 정도 근처에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나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게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들 거기에다가 이제 긴축 우려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도체 업종에 좀 비우호적인 투자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펀더멘탈이 아주 좋은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얼마나 좀 좋은 그런 현상이에요. 땡큐죠. 네, 진짜 땡큐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지겨워서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만 좀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다면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이제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 그랬죠. 상원에서 이제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원이라든지 대통령 서명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득실을 좀 따져보면 사실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한다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애매해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2공장 무려 20조 원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법안의 수혜를 입는 거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코미코라는 기업 역시도 미국 힐스보로에 지금 신공장을 짓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이게 준공이 될 거고 또 기존에 이제 오스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공장까지 감안하면은 미국에서만 연간 기준으로 700억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이 추가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2,500억, 2,800억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직 3,000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만 매출이 지금 특히 미국 법인에서만 700억 이상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외형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 인텔 쪽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이제 계속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3D 낸드 고단화라든지 EUV 미세 공정 이런 거 관련해서 세정 장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파운드리가 됐건 아니면 뭐 D램이 됐건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세정 장비, 세정 공정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캐펙스, 소위 말해서 전방에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코미코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최근에 제가 실적 대비해서 고점 대비 무려 45%나 조정을 받았다.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지겹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빠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9만 원을 넘어갔던 종목들이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반등과 함께 한 3주 연속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낙폭 가대 구간이에요. 적어도 이제 이 자리에서 7만 원 정도 언저리 부근까지는 자율 반등, 말 그대로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공략을 한번 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 드려 볼게요. 매수 가격은 6만 800원이었나요? 현재가로 일단 6만 700원 네.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방금 제가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7만 원.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겨우 이제 하단 추세를 잡는 거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일단 7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코미코였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